네, 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8월 22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한국경제방송 그리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유튜브 촬영 그리고 오늘은 한국거래소에서 IR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참석을 하고 복귀를 좀 하느냐고 방송 지금 촬영 시간이 한 5시 50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개장 방송에서만 시장을 봤었고 실질적으로 이동 시간이나 뭐 업무 미팅 시간, 촬영 시간 때문에 시장 자체를 이제 볼 수 있는 오늘 여건도 안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갑자기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뭐 언론에서는 또는 뭐 증권가 중심으로는 9월달 FOMC에서 긴축 의지가 다시 재확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이미 다 이것도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9월 달에 아주 뻔하겠지만 0.75%의 자이언트 스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게 무언가 엄청나게 대단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진다. 이건 제가 볼 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7월에서 8월 달 비교적 시장이 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쉬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지금 뭔가 쉬어갈 타이밍도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느낌 차원에서 약간 조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어떤 시장 하락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체크 포인트 세 가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 본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인데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방송 중에 다시 한번 공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팩트, 그러니까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의 이 허재명 사장, 이게 기존의 초대 회장이 이제 2세 경영 체제로 가면서 이분이 지금 첫째 아들일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3.5%의 요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지금 4개 기업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4개 기관에서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보니까 대부분 사모펀드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경영이라든지 사업적으로 관심 있어 가지고 참여한 곳은 롯데케미칼이 일단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 가격은 대략 한 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일진 머트리얼즈의 매각가 가는 데서 언론 보도 나온 게 5월 24일 그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진 머트리얼즈 측에 공시, 풍문과 가는 데서 공시를 요구했었는데 이때 매각 검토 중이나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고요. 결국 지금 한 3달 정도 시간 지나고 보니까 M&A가 진행되는 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입찰에 지금 참여하는 곳이 4곳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어제 그러니까 제가 대본을 준비한 게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까지는 일종의 그냥 썰처럼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롯데케미칼 측에서 다시 공시를 하면서 확인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 공시 내용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해서 역시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 22일 이게 장중에 공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가 방송 중에 공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진 머트리얼즈 본입찰에 롯데 등 4곳이 참전했다라고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에서 이야기하고기로는 당사는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관련 본입찰 단계에 참여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입찰에 롯데케미칼이 참여했다는 점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5월 달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2차전지 소재 중에서 동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박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4대 핵심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핵, 요 계통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라고 부르고, 기타 지금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소재가 바로 동박입니다. 이 동박을 지금 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솔로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SKC의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사업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확실한 산업의 알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매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때 일진 머티리얼즈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걸 지금 판다는데, 그럼 분명히 누군가는 살 건데 이거를 누가 살 것이냐,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추측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포스코 그룹 아니면 롯데 그룹이 아마 들어올 거다. 저는 사실은 거의 100% 확신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스코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화학계통이고요. 포스코는 철강입니다. 이 두 개 기업 모두 사업의 구조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유럽 쪽에서 진행한다는, 쉽게 말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제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수익성이 있지만 환경을 더럽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은 안 쓰겠다, 또는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두 개 기업 모두 영업 환경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땐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지금 수소 쪽도 그렇고 전기차 소재 사업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아니면 롯데케미칼, 이 두 개의 기업이 인수하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었고요. 결국 지금 와서 보니까 포스코는 이제 빠졌고요. 롯데케미칼이 본입 차례 참여를 했고, 기업,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제외하고서는 기업 쪽에서는 들어온 곳은 롯데케미칼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일진 머티리얼즈를 어떻게든 인수를 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지, 그리고 인수한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이거를 잘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이쪽 사업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겁니다.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해서 이익을 잘 내면 좋겠고요. 꽤 오래전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SK그룹이 SK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SK하이닉스가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형태의 그런 사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인데, 이게 매물로 나왔을 때 SK그룹사 차원에서 이 SK하이닉스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잘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내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공적인 M&A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본사도 좋았지만 인수했던 기업 SK텔레콤도 좋았고 SK그룹사 다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롯데케미칼 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과거 SK 어떤 그룹사 그런 내용을 보듯이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사업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차원에서 볼 때 누가 좋냐? 원래는 M&A를 당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꼭 그렇게 뭐 전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썩 뭐 단기적으로는 누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 모두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KG 컨소시엄이 이제 쌍용차 인수하는 부분인데요. 요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선 죄송하지만 쌍방울 그룹이 정말 대도 않지만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고 들어왔었고, 작년에 막
주가며 막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때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회사가 B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 근데 이 쌍방울 그룹이 돈이 많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돈을 어디에서라도 빌려와서 매수하면 되냐? 그러면 되지만 빌려올 만한 능력이 될까? 개인적으로 의심을 좀 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뭐 에디슨 모터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인수한다. 또 쌍방울도 참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수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KG그룹이 등장했을 때는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G그룹은 기본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KG 이니시스만 하더라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습니다. 회사로 지금 1000억 이상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 5년만 지나도 한 5천억이 들어오는데 쌍용차 물론 이제 채권단에 갚아야 할 돈도 있겠지만 단순히 지분을 매입한다라 놓고 볼 때 쌍용차 지분이 4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시장에서 쌍용차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쌍용차를 인수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던 기업이었고요. 결국에는 인수대금도 잘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수 절차가 조용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M&A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회생계획안에 법원의 인가 이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것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KG 그룹이 결국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KG 그룹 각사도 좋아야 되지만 쌍용차 자체가 일단 실적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쌍용차가 지금 22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1조 4천억 이상 영업 손실을 591억 기록을 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 그다음에 신차 판매 이런 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고 할 경우에는 빠르면 뭐 내년 정도 돼서 흑자로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쌍용차가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돼서 KG 그룹이 인수해도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두 개 회사 모두 다 안 좋아지지만 이런 식으로 인수한 이후에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양사 모두에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인수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KG 그룹도 좀 잘 되고 쌍용차도 지금 주가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다시 좀 거래가 좀 재개되면서 주주분들도 좀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제공,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더 올라서 좀 수익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2분기 실적이 지난 8월 16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보고서 나왔지만 이제 그 이후에 보고서가 줄줄이 나오면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라고 우리 증거사가 나오는 보고서들 종합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료조사를 좀 해보았더니 8월 19일 기준으로 볼 때 일단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커버하고 있는 상장기업 282곳 중에서 6월 말 대비 지금 2달 지난 시점 비교해 보았을 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기업이 203개, 상향 조정된 기업이 68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실적에 기반해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워낙에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목표 주가보다 주가 자체들이 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괴리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주가와 목표 주가 간의 그 괴리감, 그걸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일정 정도 이걸 좀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를 대략 하향 조정한 곳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이 줄인 곳들을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K카, 한세실업,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러한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목표 주가를 올린 기업들이 있는데 덴티움,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그룹사, 그 다음에 HSD 엔진 이런 기업들이었는데요.
이 내용에서 사실은 핵심적 골자는 뭐냐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찾기는 더 수월해졌습니다. 여기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린 기업들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쪽이 잘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돼서 임플란트, 그러니까 그동안 임플란트를 좀 하려다가 미뤄놨던 것들, 이러한 이연되었던 수요가 반영되었던 거고,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좀 그동안 수급이 좀 비어 있었던 바이오 쪽,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사도 최근에 사업 내용이 잘 보시면 뉴스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산업이든 개별 기업이든 좋아지는 쪽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업들만 중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목표 주가를 낮춘다든지 또는 기업 실적 추정치가 떨어질 것 같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분석해서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종목을 선정하기에는 좀 더 쉬워진 그런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좋아질 만한 기업들, 좋아질 만한 섹터 중심으로만 지금은 오히려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유리해지니까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꼭 우리 투자자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10곳 중 7곳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곳 중 3곳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이나 종목을 보시면 되니까 이런 기사들은 그런 식으로 좀 읽어서 해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랜만에 종목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공략주로 풍원정밀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풍원정밀이 급등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전날입니다.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 영향으로 오늘 개장부터 한 5에서 한 8% 정도의 오름폭을 이제 보였는데 뭐 여튼 뭐 제가 추천한 다음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제가 이야기해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여튼 뭐 올라갈 만한 기업이었고 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도 올라갈 시점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회사에 진행되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 또는 새로운 것이 있느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보고서 날짜만 바뀌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주가가 반응한 거, 그러니까 반응한 이유나 시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잘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홍원정밀은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만한 기업 중에 하나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기업을 비상장 기업일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사업 내용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푸원정밀을 제가 IPO 때부터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하길 기다렸었는데, 때마침 상장을 또 했기 때문에 제가 IPO에도 직접 참여했었었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저희 유튜브 멤버십에도 올려놨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탐방 보고서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셔야 될 건 아주 심플하게 여기 보시는 파인 메탈 마스크 FMM이라고 하는 요 제품을 앞으로는 주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제 크게 이 회사 주가를 올려주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파인 메탈 마스크 FMM 요거를 좀 주목하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무언가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캐치를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방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멤버십 서비스를 또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를 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아마 목표 주가를 4만 3천 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3만 원을 가는 게 기본이 되겠죠. 공모가가 15,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찍고 그다음에 4만 원대 가고 이런 식으로 아마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풍원 정밀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